지금 국민의힘 아니 좀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지금 방향성 못 잡고 대선 이후에 지네끼리 싸우고 있어. 막 뭐 김용태는 뭐 3시간 놓고 막 3시간 막 얘기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뭐 그 윤석열 탄핵 무효 뭐 당론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 진짜 이제는 내가 팔로우가 안 돼 여기가.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 우리가 이것도 전해드린 것 같긴 한데 예. 의총도 그냥 뭐 권성동이 맘대로 뭐 막 취소해버리고 막. 취소해. 그게 되나? 원내대표 그래도 역할 하고 직권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취소가 돼요? 직권으로 뭐 이유 저 없이? 당에서는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죠. 아니 막 그러니까 김용태는 빨리 열어달라 그러고 또. 아니 당원 당규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당원 당규 안 안 지킨 게 지켜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미쳤다. 아니 쿠데타가 뭔데? 쿠데타는 법을 종이장 만드는 아, 그렇지, 게 그렇지. 쿠데타잖아. 아니 형이 지금 정리 한번 싹 해줘. 해봐. 국민의힘 상황 좀 정리해줘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수의 종말 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죠. 오늘 갤럽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몇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2%가 빠졌습니다. 네. 21%. 21. MBS도 20%대던데.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건 시작이다. 요게 지금 다 빠진 게 아니에요. 더 떨어져? 12%가 빠졌잖아. 앞으로 더 빠진다니까 보세요. 그건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죠. 앞으로 이게 그럼 회생이 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반등을 통해 가지고 올라올 가망이 있어?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데 저는 단언컨대 보수의 종말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죠? 보수의 신속 완전 종말. 신속 완전 종말. 완전 종말. 네, 전 그렇게 갈 운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사실상 친한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뭐 쇄신안 만들고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다 저 노력이 헛되다. 물거품이다. 앞으로는 저 당에서는 끝없는 당권 다툼, 끝없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경쟁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소멸, 종말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길면 길수록 국민들한테 해롭잖아. 해롭지. 그냥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 역할을 하려고요. 이제 당대표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전당대회 되는데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그 일단은 국민의힘의 뭐 프로세스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일단 권성동이 그만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원내대표 지금 뭐 2파전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한쪽이 송원석이라고 네, 송원석. 이분이 그 조인트 송이에요. 뭐야? 조인트 송. 그 경북 김천이 지역구고 이제 기재부 관료 출신인데 네. 왜 조인트 송이냐? 2021년도 그때 오세훈이 서울 보궐 그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됐잖아요. 그때 이제 김종인 비서실장을 이 양반이 하고 있을 때인데 승리의 기쁨에 취한 나머지 당직자 조인트를 깠어. 진짜로? 그 조인트 송이라고 그때 그래? 사과도 했어. 왜 깠는데? 그냥 기분 좋아서 깠나 봐요. 그거 몰라 왜 깠는지 몰라. 근데 진짜? 본인이 해명도 하고 사과문도 냈던 사람이야. 그냥 조인트 송이라고 불러. 그 조인트 송이 이제 친윤계가 미는 사람이고 경북 TK 지역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사람이 그 김성원이라고 동두천 영인 이제 수해 망원이지. 수해 망원이지. 그 비 좀 그래. 맞아. 그 김성원이야. 사진 잘 나오게. 수해 망원. 그래가지고 지금 조인트냐 망원이냐가 붙었는데 요 수해 망원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구니까 친한동훈계가 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뭐 좀 비유가 더럽긴 한데 뭐 변비냐 설사냐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또 오늘 설사론. 죄송한데 이게 그러니까 예.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라고 해가지고 골라봤자 뭐 그 김성원 수해 망원 출신이고 또 어차피 내가 볼 때 송원석이 될 거야. 조인트 송이 될 거야. 진짜 인물 없다. 의미가 없어. 광고 한번 기사 띄워주세요. 네, 진짜 의미가 인물이 없다 이거야. 23번 요거. 네. 그러니까 김성원, 송원석. 조인트 송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나 오늘도 김재섭 의원이 나와가지고 김재섭? 또 이제 김재섭 오늘 그 정치쇼 나와가지고 또 입만 살았던데 나블라블 또 입만 살던데 난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김도욱 같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안 나가잖아. 그럼 보세요. 김재섭도 안 나가, 김도욱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수해망원 같은 사람이 나가서 대안이랍시고 얘기를 하는데 대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비겁하다고 보는 게. 김재섭이나 김도읍 이런 사람들도 왜 안 나가겠어요? 왜 안 나갈까? 망한 정당이라? 그 지금 똥 치워야 되는 일만 하는 그냥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난 그게 너무 비겁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비겁하다고 비판을 하냐면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거 당원들이 그거 모를까요? 내가 봐도 알겠는데 다 알아. 사람이니까 다 느껴. 그러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지역구를 옮기든 아니 당적을 버리든
당당하게 그냥 나가서 정치를 풍천노숙하는 게 맞지. 근데 망할 때까지 왜 기다려? 무슨 이 일이? 당의 자산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쪽쪽 아. 기다렸다가 좀 빨아먹어. 그러니까 이거야. 니네 어디까지 망하나 한번 보자. 망해봐라. 기다렸다가. 망하면 내가 니네 인수해서 먹어볼게. 이거야. 근데 그걸 당원들이 못 느끼겠냐고. 그 비겁함을. 그러니까 이 당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김재섭이잖아요. 아니 지역구도 도봉이고 나 같으면 그냥 당적 버리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정치해서 차라리 새로운 보수를 창건을 하지. 차라리.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안 하지. 왜? 그래도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이 그치. 자산 요거 매덕 해먹겠다고. 근데 난 이게 굉장히 비겁하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그러니까 힘이 안 붙어. 그럼 당심도 못 받고 민심도 못 받으니까 김재석 같은 정치인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장래가 없어. 아 없어. 아, 얘는, 내가 볼 얘는 때는. 다 망해. 맞아. 근데 그게 망해야 내란 돼. 국면에서 이미 다 드러났던 네. 거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래서 안 갔잖아 그거. 본회의장. 안 갔잖아. 그래서 나는 이 당은 망하는 거는 상수고 어떻게 망하느냐만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성원도 수도권인데 답이 안 돼. 송원석도 조인트 송도 답이 안 돼. 얘는- 그럼 가운데에서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대안이냐? 거기도 대안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야. 아 나는 근데 망해도 아니 망하는 건 이제 상수라고 하셨으니까 회생 불가로 망했으면 좋겠어. 아예. 그거 이제 또 나중에 또 잔불 남으면 또 올라온다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대안 세력이 있어야 돼. 대한 세력.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 창건파잖아. 내가 이들하고도 거리를 두잖아. 보수 창건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중도 보수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보수가 경쟁이 돼야 돼. 민주당도 더 보수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저도 보수 창건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히 종말이 되는 거야. 조인트송이 그 조인트 깐 거는 개표 상황실 자리를 아 그랬던 것 같아. 기억난다. 줘서 조인트를 맞네. 깠어. 자기 자리가 없었을 거야. 맞네. 그래 한대 난리였어 저거. 저 비서실장이거든. 김종인 맞아. 비서실장. 자기 자리 없어. 아 맞네. 자기 자리 없다고 조인트를 깠어. 나 기억나 저거. 웃기다. 네. 근데 오늘 요쯤에서 핵심 질문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방금 형이 얘기한 거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보자. 해주- 해주세요. 가. 해주세요. 아, 핵심 질문이 있어. 하나 있어. 원래동에서 곽수산 투입. 그 대한 세력이 나다라고 이준석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준석 속마음은 그렇겠죠. 이거 핵심 질문 아니야? 이건 핵심 질문 아닌데. 형이 해봐. 근데 이준석은 대안의 디귿자도 못 돼요. 뭐 이미 뭐 다 평가 받았고 이미 뭐 지금 국회 청원 55만 청원 좀 많이 해주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심각한데 오늘 12%가 빠졌고 앞으로 이제 더 빠질 일밖에 없는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근본 원인을 난 네, 궁금하게 보는 거고 또 네. 하나는 2020년도에도 국민의힘이 망했거든 총선을 황교안이가 그때 103석 했어요. 근데 그때 103석 했고 이번에 한동훈이가 말아먹었을 때는 108석을 했어. 근데 지금 이제 107석이니까 103이나 107은 큰 차이 없잖아. 네. 어차피 망했잖아. 그렇지, 망했지. 근데 2021년도에는 103석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때는 막 김종인 데리고 오고 막 쇼도 하고 이준석 불러 세우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똑같은 107석 똑같은 의석수인데 그 노력조차 안 하지 않아? 그 차이가 뭘까? 그 4년 전과 지금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때는 아등바등 살려고라도 노력이라도 이 사람들이 해서 뭐 김종인도 데리고 오고 이준석도 뭐 당대표 만들고 이런 노력이라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까? 아 이거는 배렸다라고 생각해서. 맞아. 요것도 맞아. 맞아. 요게 맞아. 요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답을 얘기할게. 요게 첫 번째 원인이고 내 진단인데 2021년도도 똑같이 망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헛발질이 좀 나와줬어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귀책 사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때도 뭐 이낙연 대표가 그때 당 대표였는데 뭐 공천 안 한다고 했다가 말 바꿔서 또 막 당원 바꾸면서 공천한다든지 이런 헛발질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때도 절망 상태였는데. 상대가 너무 자빠져 주니까 아 때릴 게 있었구나. 때릴 것도 있고 우리가 좀만 하면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는데 오케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 너무 잘하니까 잘하지. 맞아. 잘하지. 이제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난 스스로 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난 맞다. 사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건 더 해봐. 지네들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를. 그걸 알아. 그것도 맞다. 그럼 이걸 맞아. 어떻게 극복하냐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미 너무 멀리 온 거지. 멀리 왔지.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맞아. 맞아. 뭐 어느 정도 헛발질을 찼으면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뭐 어떻게든 지들 우겨보고 이럴 텐데. 근데 이거는 지금 안드로메다까지 갔지 지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맞아. 거야. 이것도 맞고. 그리고 약간
망한 회사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 망한 회사도 다들 망한 줄은 알고 있다. 누구 하나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아. 그 망한 회사 직원들도 다 망했다고 생각을 다 알고 있어. 친구랑 멤버. 대신에 이걸 뭐 당장 어떻게 뭘 할 수는 없잖아. 뭐 진짜 리더가 나서가지고 개혁하자 막 이런 것도 그렇지. 아니고 리더는 이미 벌써 배불러. 벌써 그 맞아. 위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게 있는 거야. 이미 벌써 배불러. 먹을 게 그래서 있어. 그냥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고 그 직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망한 거 알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뒤로 딴 생각하고 있어. 아 망하면 바로 내가 어디 가야겠다, 어디 회사로 이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액션을 취하진 않아. 끝까지 어떻게 망해서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고 그 다음에 플랜 B, 플랜 C는 세우고 있지. 약간 이런 상황 아닐까. 그렇지. 그러니까 망했는 건 알아. 이 사람들도 다 망했다는 알아. 근데 여전히 먹을 게 있는 거야. 여전히 안방은 따뜻해.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또 갖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 아니 그냥 뭐 망해가는 건데 그래도 난 이 안에서 내가 정치 앞으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 안에는 쪽쪽쪽쪽 빨아먹을 게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당은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이고 두 번째 뭐냐, 그때 2021년도도 103석 어차피 망했는데 그때는 해볼 만하다라는 기대감과 실제로 해볼 만한 대안이 있었어 내부에서. 그게 뭐냐, 유승민, 또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이미지가 훼손되기 전이기 때문에 뭔가 리더십으로서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실제 김종인을 세웠어. 물론 뭐 명태균 이거 우리가 지금 드러난 거지만 그때로 그 생각해 보면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래도 대안이 되는 리더십의 구심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요? 없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한동훈이거든 사실은. 근데 한동훈도 이미지 손실이 너무 크고 오락가락했잖아. 그 내란 때도 뭐 탄핵을 하자다가 말겠다가 뭐 거의 맞아. 안철수급이었잖아.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다라는 게 그때와 너무 다른 차이점이라 안 되는 거야. 정치라는 건 그렇네. 구심점이 필요하거든. 맞지. 리더십이. 근데 리더십이 없고 그럼 저 안에서 리더십이라도 잠재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없어요. 잠재적 가능성도 제로다. 그게 제가 보수의 종말을 확신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국민들이 똑똑해졌다. 대한 언론들의 등장. 맞아요. 난 그게 되게 정확해, 중요하다고. 정확해. 봐. 왜냐면 와 사실 역시 민주 씨, 와 이거 윤석열이 맞추네. 딱 계엄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튜브랑 대한 언론들이 맞아. 엄청 역할을 크게 했어. 맞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맞아. 없었잖아? 그럼 윤석열이 대가리 써가지고 중간에 맞아. 계속 트릭 넣은 거가 장난질 칠 수 있었지. 장난질 친 게 맞아. 하나는 먹혔을 거야. 여론 선동하면 그렇지. 아 여론 선동이 아니라 자기가 법꾸라지처럼 맞아. 어떤 거는 뭐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자기 카르텔 그리고 뭐 법리적인 해석 이런 거를 먹힐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서 다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고 그렇지. 또 자기 의견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보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또 그거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같이 선순환이 그게 생겼지. 진짜 커. 저는요 요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맞는 말인데 국민의힘 세력들이 그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기술이 있어요. 그걸 난 이제 반칙 필살기라고 불러. 반칙 필살기. 반칙 필살기가 3개 있었어. 그게 지금 다 무너졌어. 반칙 필살기가 첫 번째 세 개. 언론 언론,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 반칙 필살기 중에 하나지. 두 번째 검찰. 근데 지금 검찰 완전히 무너졌지. 세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해. 몰라. 뭐야? 명태균. 명태균이 뭐야? 야 반칙 필살기 맞잖아. 아 그래, 막 이거 반칙 맞아. 필살기 아, 맞잖아. 그래, 맞네. 요거 맞잖아. 레거시 언론과 검찰과 명태균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반칙 필살기들이 이게 한 방에 없어졌네. 이런 경우는 드문 거야. 그러네. 아니 보통은 하나씩 없어지잖아. 이번에는 한 방에 갔어. 한 방에 세 맞아. 개가. 그게 내란인 거야. 내란인 거야. 아까 민준이 형이 얘기해준 것처럼 이런 대한 언론들이나 유튜브가 나오면서 그 레거시가 죽었지. 이제 많은 분들이 명태균이 사라졌다는 이유가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대로 여론조사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질문이 어땠는지 다 이게 따져봐. 표본이 샘플 다 보는 뭔가 과표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신경 쓰게 맞아, 됐잖아. 맞아. 그리고 어디 쪽에서 하면 바이어스를 우리가 보고서 맞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다, 이거. 피해나 이런 거 이제 안 믿을 거냐 사람들이. 그렇지. 안 믿어. 그 전에 그게 됐거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반칙 필살기 사실은 위법하고 불법적인 건데 반칙을 하면 그걸 또 검찰과 레거시가 덮어줬잖아. 네. 이 생태계가 깨져버린 깨졌어. 거야 내란 맞아, 때. 맞아. 윤석열이 마지막 수혜자인 거지. 근데 어디로 간다? 깜빵으로 간다. 거기에 붙어있던 숙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어디로 간다? 옆방으로 가지. 구치소로 가지. 옆방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중요하죠. 국민의힘이 쌓아왔던 반칙 필살기가 다 무너지고 또 그동안에 구심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구시적으로네. 구심점이 다 사라졌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반사이익도 컸거든.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잖아. 잘해. 빈틈이 없잖아. 빈틈이 없어. 축구로 치면 공간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롱패스 한 방울 무너진 거거든. 지금은 롱패스도 안 먹어. 막 수비수가 퍼디난드 막 비디치 막 이래. 막 저기 막 누구야 저 네빌 있잖아. 네빌 여기 막 그 누구야 옛날에 그 오시어 막 이런 친구들이 나오니까 조테리 막 내 와, 옆에서 축구 선수 얘기하네. 에브라. 와 에브라 막 와, 벽지치. 수비가 아니 수비도 막 포백이 아니라 막 파이브백이야 막 안 걸려 이게 거기다가 막 그 골키퍼 거미손이야 막 거미손 있잖아 칸막 이런 사람 칸 올리버 칸. 반대사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골을 못 넣어 지금 대단하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준비해 온 게 요 질문인데 난 이게 궁금한 거야 개인적으로 아니 똑같이 103석이고 107석인데 왜 이번에는 이자들이 발버둥을 안 칠까 근데 그 말인즉슨 이게 끝났어 보수는 시스템이 무너졌지. 완전히 끝났어 이제 그것도 있겠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국힘에서도 그래도 선거를 대비하면서 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지방선거까지도 그럼 좀 포기를 한 거네. 다 포기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안방은 따뜻하다 그랬잖아. 먹을 거 그러니까 그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가길 바래. 그러니까 당권 투쟁이라는 게 이미 TK 지역당이 돼버렸잖아. 영남 자민련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이 사람들은 이번 다음 지방선거도 명태균 없어도 해볼만 한 거야. 그렇지. 왜? 당권만 먹으면 내 새끼들은 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이 좋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지금 피해보는 사람은 수도권이나 뭐 김재석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해? 나와서 고생하고 나라를 위할 목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망할 때 내가 먹을게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망하고 나면 자기가 죽어 있지. 그 시차가 안 맞지. 그치. 그러니까 다 착각 속에 있는 거야 지금.